안녕하세요. NIB 초대석 이나인입니다. 어느덧 8월 끝자락에 서 있지만 무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 잠시 쉬어가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길었던 무더위가 끝나고 다가오는 선선한 가을을 남인천 방송과 함께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NIB 초대석에선 300만 인천 시민의 삶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종진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과 인천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6일 혁신과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지금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저희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면 좀 혁신할 수 있을까, 통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치를 내걸고 인천시당위원장 선출대에 나가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입니다. 저는 과거 언론사에 재직하면서 최연소 청와대 출입기자, 또 국회 반장 이런 것들 여러모로 겪은 기자이기도 하고요. 종합편성 채널에서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진행하기도 한 방송인입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창의융합기초학부 초빙 교수로 지금 10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민의힘 또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300만, 정확히 303만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 7월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당선되셨을 때 많이 기쁘기도 하셨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인천시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굉장히 좀 크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나요? 대선에서 승리를 한 당이면 네. 그나마 좀 마음에 부담이 없을 텐데 네. 이번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패배한 당을 어떻게든 좀 이제 끌어올려야 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위축되어 있는 우리 당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인천은 정말 중요한 도시입니다.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 성장의 거점입니다. 옛날에 인천 이름이요. 고려시대 때는 경원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사경자에 근원원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경사스러운 근원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쩌면은 가장 경사스러운 일은 인천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도시입니다. 담고 있는 도시네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찬탈하면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면서 여기를 이제 인주로 바꾸고 다시 또 태종 때 인주를 다시 또 인천 주에 이 점 3개를 빼가지고 바다인데 인천 내천자를 쓰지 않습니까? 인천이 또 각화시켜요. 근데 이 이름을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는 원래는 경원이라는 엄청난 의미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가 여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천을 어떻게 보면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다시 경사스러운 근원의 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인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시당 위원장 외에도 서구을 당협위원장도 맡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두 직책을 맡고 계신 만큼 각각의 자리에서 느끼는 책임감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좀 어떠세요? 지금 서구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개 지역구 중에 14분의 1에 해당되는 거고 저는 지금은 14개 지역구를 전부 아우르는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당위원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년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실패라면은 저는 끝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공하는 근본은 뭐냐? 어떻게 보면 혁신과 통합이고 분열되어 있는 것을 단일 대우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당원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박종진 위원장님께서 언론인으로서 또 다양한 경력을 쌓아 오셨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정치인의 길을 걷겠다 결심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언론인은 인터뷰어거든요. 지금 우리
이나인 아나운서가 인터뷰어, 난 네. 인터뷰이. 네. 네, 근데 인터뷰어만 하다 보니까 답답함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말로만 또 어떻게 보면 비판하게 되고 훈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직접 정치 현장에서 제가 좀 직접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이가 좀 되고 싶다. 인터뷰를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어요. 네. 정치부 기자, 청와대 출입기자, 국회 출입기자 오래 하면서 굉장히 느낀 게 답답했습니다. 네. 내가 정치를 하면 좀 더 화끈하게 국민들에게 화통하게 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네. 제가 국회를 출입하면서 정치의 필요성과 한계를 직접 목격했고 네. 결국 국민과 지역을 위해서 정말 좀 희생해야 되겠다. 정치는 희생이거든요. 네. 정치를 하면서 뭘 챙기겠다는 사람은 정치하시면 안 돼요. 네. 정치는 희생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자리에 서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언론인 출신으로서 정치 활동을 좀 하게 되면 좀 특별히 도움이 되는 부분, 장점이 좀 있나요? 많죠. 언론인 출신이 기자는 어차피 정치와 가깝습니다. 옛날 과거 예를 들면 1900년대에 보면은 네. 작가와 언론인과 정치인은 같은 직업이었어요. 네. 보통 정치인이 기자이면서 작가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언론인은 글을 쓰는 네. 글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네트워크를 읽고 또 민심 캐치 감각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위기 대응력 또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여러 네. 정치인들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네. 또 그 장점 같은 것을 많이 취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정치를 하면 잘하겠다 제 스스로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아직 기회가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시당위원장은 정치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는 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을 보호자하고 정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언젠가 국회의원이나 네. 네, 이렇게 나가게 되면 네.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언론인의 장점을 잘 네, 부각시켜서 활용해서. 네, 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박종진 위원장님께서는 소통과 단합의 정치를 굉장히 또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지역민들과 우리 당원들과의 단합,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좀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네. 정치는 어떻게 보면 좀 단일 대우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분열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단일 대우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 네. 정치는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새입니다. 새가 없이 혼자 하는 사람들은 당대표 나와도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부 이 정치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시당위원장으로서 좀 문을 활짝 열고 제 지역에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또 원외 당협협의회 우리 또 의장들, 청년 여성 당원까지 저는 지금 다 조참 모임 또 저녁 모임 매달 고정으로 네. 날짜를 정해서 네. 이렇게 미팅을 갖고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 구조가 곧 결속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결속력은 선거에서 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나 좀 느낀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었나요? 예, 뭐 유정복 인천시장님하고도 만났고요. 네. 뭐 자주 뵙니다. 그리고 또 일성구청장, 네. 시의원, 구의원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딱 하나예요. 소통 좀 하고 싶다. 아, 시민들과. 네. 이분들이 어쩌면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저와 대화를 하고 싶다. 네. 답답하다. 네.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들도 그들이 청취를 하고 네. 저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계속됐습니다. 인천시 동구 방문에서는 동인천역 북광장 정비 네. 계획 이게 지금 늘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좀 빨리 좀 어떻게 해달라. 인천 지하철 3호선 추진 또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인천이 아주 미진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요. 도시 재생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옹진군에서는 백령도에 공항을 만들자. 네. 백령도를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면 더 이상 북한이 백령도를 넘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백령도 공항 건설 추진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교통 접근성 문제를 공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생각은 교통이거든요. 네. 인천은 300만인데 인구도 더 늘어나야 되겠지만 네. 서울의 대중교통에 비하면 너무 미비합니다. 예, 서울은 지하철만 9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산동네도 전부 10분마다 이 버스가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인천은 대중교통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재원을 마련해서 네. 인천 지역의 교통을 서울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은 서울의 세금을 오세훈 시장한테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네. 재원을 갖다 놓고 네. 왜냐면 인천시가 서울시에 세금을 많이 갖다 바치거든요. 네. 직장인들 50%가 서울로 출퇴근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담배를 사서 피워요. 네. 그러니까 담배 소비세를 서울시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부자들은 또 세금 문제 때문에 서울 강남에 집이 있어요. 재산세 서울에 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서 서울시의 재원들을 인천으로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인천의 교통 확충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이 서울에 지하철 1호선부터 네. 전부 인천까지 네. 전부 끝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 문제, 세금 문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인천에서 가장 먼저 지금 해결해야 될 좀 현안이 있다면 뭐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뭐 인천은 지금 부속 도시가 아니라 세계와 연결되는 국제 도시인데요. 공항 항만 중심의 물류 산업, 그다음에 첨단 산업을 결합한 그런 어떤 자립형 성장 모델을 완성해야 됩니다. 지금 네. 인천이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하면 참 또 뉴스가 되겠지만 네. 서울의 식민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우리는 전력을 만들어서 서울에 다 갖다 바치고 우리가 만든 전력 우리가 서울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쓰고 뭐가 좀 이상한 게 많아요 여기요. 네. 예, 우리가 인천이 서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땅은 1.7배 큽니다 인천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의 인프라를 함께 만드는 작업 이런 네. 것들이 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교통 문제, 뭐 주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은 네. 저는 가장 첫 번째로 교통 문제, 교통 불편 해소 문제, 네. 그다음에 주거 환경 문제, 네. 그다음에 뭐 말할 것도 없이 청년 일자리 확대 문제 네. 이렇게 되는데 네. 교통만 잘 되면 서울 시민의 지금 930만이거든요. 거기도 네, 네. 1000만이 깨졌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도 이 부동산 문제가 산재했기 때문에 네. 서울의 300만 시민이 인천으로만 건너올 수 있다면 인천은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네. 해결될 것이라고 네. 봅니다.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인천에. 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천의 다양한 현안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뭐 사실 인천시장님이 해야 될 문제인데 네. 예,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면 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재원은 어차피 정부든 아니면은 뭐 서울시든 경기도든 네. 인천시 재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많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특히 서울시로부터 네. 서울시는 재원이 많이 남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서울시 네. 출입 기자 할 때 30조 정도가 여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1조도 여유가 없는 상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로부터 인천시가 굉장히 희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지금 처리 소각장 문제라 문제? 소각장 네네네,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서울시 쓰레기 인천이 다 해주는 거 아세요? 네. 예,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 인천의 사람들의 50%가 서울 가서 일해요. 그쵸. 그리고 그 출퇴근하시는 1호선, 분들이 많으시니까. 지하철 네. 1호선 그 차에 한대 그리고 공항철도에 시달리면서 여기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 지금 협조를 좀 많이 받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천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좀 느껴지고 또 다양한 현안들을 앞으로 좀 잘 풀어 나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종진 위원장님께서 꿈꾸는 인천의 모습은 어떤 건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솔직하게 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천이 서울보다 1.7배 큽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 합치면 2.7배가 되는 거죠. 서울의 2.7배. 네. 이와 똑같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딘가요? 바로 옆 나라 도쿄입니다. 아, 네. 네, 도쿄가 국제공항도 하나 있고 저기 국내 공항도 하나 있는데 네. 우리가 김포공항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이 있죠. 네. 근데 이거를 뭐 인터넷으로 찾아도 마찬가지고 인천공항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국제 글로벌에서는 서울공항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네, 서울국제공항이라고 네. 한다고.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직접 쳐보시면 압니다. 서울 딱 치면 서울 인천공항이 나오거든요. 서울공항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울과 인천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측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뉴욕이 서울의 2.2배예요. 네. 그러니까 옹진군 정도 빼면 서울하고 인천 플러스 한 게 뉴욕입니다. 네. 예.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하고 도쿄가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어요. 네. 예, 뉴욕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뉴욕은 뭐 물론 워싱턴이 수도이긴 하지만 네. 뉴욕이 그렇고요. 서울도 나는 인천과 인프라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국제 도시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된다.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깨어야 된다. 네. 예, 서울은 땅이 모자라고 우리는 땅이 있고 네. 서울은 인구가 있고 그 인구를 분산시켜야 되고 서울은 돈이 많고 이 돈을 재원을 우리 인천하고 같이 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좀 나눠 쓰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치가 됐을 때 우리 인천이 과거 인천이 한 단계 업됐을 때 인주였거든요. 네. 경주, 충주, 청주, 전주, 광주처럼 주자를 썼어요. 네. 근데 조선의 태종이 야 저기 주자 빼 해가지고 갑자기 천이 된 거예요. 이 천자가 내 천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바다를 끼고 있는데 어떻게 인천은 춘천하고 같은 도시가 된 거예요. 춘천이 내 천자거든요. 예천 이런 데가 네. 다 내 천자. 거기 내 천이 있어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천이 아니잖아요. 바다인데도 인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고려 왕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탄생했던 곳이에요. 네. 배출됐던 곳이라고. 네. 그러니까 고려 왕비의 도시란 말이에요. 여기에 인천의 여성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뻤단 얘기죠. 네.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네. 이게 왕비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건국하면서 저기 고려의 왕비의 도시야? 저기 가만두면 안 되겠네. 아주 딱 쳐가지고 예, 이 이름이 경원에서 인주로 바뀌고 다시 네. 인천으로 각하되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잘 모르시더라고. 네. 네, 저는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오늘 그래가지고- 처음 듣는 사실인데. 네. 그렇죠. 네. 인천이 내천자를 써요. 고을주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인천을 다시 만드는데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1시간 걸려서 오는 거리긴 하지만 인천과 서울을 비교해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아직 많이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 부족하죠. 교통도 그렇고 문화적인 부분도 문화도 아직 너무 부족하죠. 좀 따라가려면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서 또 힘써 주시면 굉장히 또 좋은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와 교통이죠. 네. 교통과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이 자연스럽게 발전하는데 네. 거꾸로 교통이 발전하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네. 인구든 교통이 닭과 달걀 관계예요. 네. 어떤 게 먼저 생성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교통이 좀 중요시하죠. 교통이 되면 자동으로 교통 문제가 여기 오게 해결되면 됩니다. 인구도 예. 더 늘어날 것이다. 인천과 서울은 인프라가 하나가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그래야지 서로 상생할 수 시너지 있습니다. 효과가 날 수 예. 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 시당 위원장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또 시민과 당원들에게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싶으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보면 네. 사회 책에 나와 있어요. 정당의 목적은 뭐냐? 네. 권력을 쟁취하는 데 있습니다. 권력의 쟁취의 방법은 뭐냐?
선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저는 내년에 선거 승리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고 네.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 투명한 공천을 위해서. 누가 봐도 야, 박종진 진짜 공천 잘했다, 공정공천 잘했다, 인재영입 잘했다, 조직가가 잘했다, 이런 선거체제 구축에 제 온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승리를 해야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밝힌 여러 가지 인천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어떤 청사진과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와 그리고 또 인천시장 당선되는 분과 또 우리 당협위원장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멋진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그리고 지역의 그 유지들, 리더들과의 그 소통, 그리고 결속이 신뢰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통해서 실질적인 민심을 얻을 후보를 지방선거에 내보내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인 전철 고속도로 지하화, 그다음에 대심도, 뭐 여러 가지 그 교통 문제, 그다음에 서울과의 인프라 연결 문제, 이거 인프라 개선을 통한 균형 발전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앞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과 우리 인천 시민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 전해드렸고요. 네. 정치의 목적은, 정치를 우리가 옛날에 경제라 그랬어요. 네. 정치의 경제라 그랬거든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은 네. 기억 안 나시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네. 정치 경제 과목이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경제... 과목이 정치 경제예요. 네. 왜냐면 정치는 경제입니다. 꼭. 네. 정치는 경제. 그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 그리고 구호보다 실천으로 인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장이 앞장서서 민생을 챙기고 시민의 안전과 번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통과 단합의 정치를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박종진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인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RB 초대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